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타적 확진자 접촉 감염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담화문을 통해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최근 5년 사이 33% 감소했는데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령 머드축제가 대천해수욕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해변에서 머드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집에서 실시간으로 즐기는 온라인 공연 등을 선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22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협력업체 직원과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입니다.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4,5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2일 기준 도내 99만 5천여 명이 1차 이상 백신을 맞았으며 31만 6천여 명이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0.5%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을 호소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3일 담화문을 통해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이 겹치는 7, 8월에 확진자 수를 줄여야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휴가지와 학원, 도서관, 방과 후 활동 등 언제 어디서든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직원들에게는 철저한 학교 방역과 학생 생활 지도, 사적 모임 자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서산의 대기질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가 대산과 성현, 동문 등에 설치된 도시대기 측정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산화질소 농도는 0.013으로 2016년에 비해 3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산화황은 18%, 일산화탄소는 14%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세먼지 지표인 PM10과 PM2.5도 각각 20%와 11% 떨어졌습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 등이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가 21일 대천해수욕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5개와 온라인 11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축제 현장에는 1인 머드 자동 체험 시설인 머드 스프레이 샤워 부스와 해변에 누워 스스로 머드팩을 할 수 있는 머드비치 케어가 운영됩니다. 주말인 24일부터 25일까지 공군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도 펼쳐집니다. 이 밖에 온라인에선 집에서 머드를 체험하고 공연을 즐기는 머드 라이브 인 더 월드 등이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공주의 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버스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휘청거리다 쓰러집니다. 버스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간 건데요. 사고를 낸 버스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버립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 해도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청양의 한 교차로 골목에서 나온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대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있다면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한 다음 통과해야 하는데요. 진행 중인 차를 먼저 보내는 교차로 위에서의 양보는 선의가 아닌 의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5월 홍성의 한 도로, 주행 중인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는 사륜차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는데요.
다행히 충돌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좌석이나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아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오징어 하면 동해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충남 서해안에서도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징어 출하가 한창인 태안 신진항을 한범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징어를 한가득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민들이 쉴 새 없이 나를 정도로 양이 상당합니다. 상자에 담긴 오징어는 위판장 전체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좋은 상품을 차지하기 위한 경매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징어는 신선할수록 이렇게 몸통이 뚜렷한 갈색빛을 띠게 됩니다. 유례없는 대풍을 맞은 서해안 오징어. 태안 신진항에서만 어선 100여 척이 출항해 하루에 15만 마리를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2배, 재작년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오징어가 산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지금 어린 치어들이 많아서 올해 오징어 생산 전망은 아주 밝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가격은 20마리 한 상자당 4만 원 선. 코로나19로 힘들어했던 상인들은 모처럼 분주해졌습니다. 휴가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택배 문의도 전국에서 빗발쳐 일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택배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매장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거의 못 받는 상황이고요. 당일에 잡아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신선하고요. 지금은 사이즈도 엄청 많이 커서 한 박스에 안 들어갈 정도예요. 서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늘고 있는 건 기후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징어는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데 지구온난화로 전체적인 수온이 올라간 데다 올해는 라니냐 현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겁니다. 라니냐가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지구 반대쪽이 좀 차가워지는 것만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전체적인 수온이나 이런 난류가 더 확산되게 되고 그 영향이 있어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따뜻한 물의 양 자체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 일부가 서해 쪽으로 더 많이 올라온다. 오징어 잡이는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 동해안이 주산지인 오징어가 어느덧 태안의 대표 수산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 솔매성지의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이 준공됐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순교자의 믿음과 삶을 박물관에만 두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재현해달라고 당부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달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입당 행렬과 함께 성가가 울려 퍼집니다. 당진 솔매성지에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이 준공된 가운데 첫 미사가 열렸습니다. 미사 주례는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가 맡았습니다. 유 대주교는 김대건 신부의 믿음과 삶을 본받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자리에 건축한 최고의 공간이라고 축하했습니다. 기억과 희망이라는 성당의 이름이 그대로 실현되길 바란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사랑의 만남의 문화가 꽃피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이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굉장히 아주 어렵고 좀 찌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자연과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김대건 신부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비 등 130억 원이 투입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은 성당을 비롯해 전시실과 공연장, 광장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이곳에서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당진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최초 사제이자 올해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인 김대건 신부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진시는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인근 신리성지와 순례길 등과 연계해 방문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종교 시설을 뛰어넘어서 문화 공간으로 널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우리 천주교 측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곳 천주교 내포 순례길을 통해서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 관광객들이 힐링 공간으로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더 확대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정신을 기억하고 현 세대의 희망이 될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종교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무려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당진 지역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인데요. 네, 이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들은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원정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열악한 현실을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지역의 유일한 소아 재활치료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 물리치료의 경우 한 명당 치료 기간이 1년인데 지난해 평균 대기자 수는 73명에 달했습니다. 기본 1년 정도는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치료가 끝나도 걱정입니다. 다음 대기자를 위해 빠져줘야 해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리치료를 복지관에서 못 받게 되면은 좀 쉬는 편이에요. 다시 도루아미타불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전이 보이다가 대기하는 동안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대기 시간이 있는 게 조금 불편해요. 당진시는 대기 인원을 줄이기 위해 2명이었던 물리치료사를 지난해 3명으로 늘렸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결국 치료시설을 찾아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 등은 감당하기 벅찬 게 현실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대전이나 다른 시도 이런 데로 치료를 많이 다녔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키도 크고 이제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이래서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다른 대전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부모들이 나서 비영리 성장 발달 센터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운영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부모에는.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죠. 말 그대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당진시 전체 장애인 만여 명 중 지체 뇌병변 장애인만 6,300여 명. 공공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장애인 회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신축이 다 되면은 준공이 되고 끝나면은 그 중증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치료실을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병원을 지정해서 이런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데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하지만 당진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사이 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호소는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 하나의 구성원이잖아요. 사회 인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고, 그 장애인이 잘 자립할 수 있으면 그 부모나 형제 자매나 그 식구들도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장애인 한 명이 설 수 있게, 똑바로 이 사회에서 설 수 있게 좀 그런 시설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22일 오전 8시 40분쯤 서천 홍원항 인근에서 어선이 표류했습니다. 당시 선박은 프로펠러 장치에 폐허구가 감겨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7명을 민간구조선으로 옮겨 무트로 이동시켰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무심코 버린 폐허구가 항해 중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평소에 어민 스스로 회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